여러분께서 관심 있는 주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얼 하고 계시든 귀에 쏙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의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요새는 한국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전에도 있었지만 부쩍 더 늘었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한국, 서울, 그것도 신촌역 바로 앞에 신축 오피스텔을 미국 여기서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 두 분 나오셨어요. 파라다이스 부동산의 두 대표입니다. 조나단 박, 케니 박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처음 나오시니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케니 박 대표님부터. 네, 저는 파라다이스 우리 조나단 대표님과 함께 공동 운영하고 있는 케니박 대표라고 합니다. 케니 박 대표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조나단 박이라고 하고요. 네. 저희는 형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조나단 박, 케니 박 네, 두 분이서 같이 파라다이스 부동산을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파라다이스 부동산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 부동산은요. 네. 사실 이제 언제 설립된 거를 좀 말씀드리면 많이 놀라세요. 많은 왜요? 분들이 이제 1992년도에 설립돼서 올해로서 이제 34년째가 됩니다. 진짜 오래됐네요. 네, 우리 앵커님도 놀라시는 것처럼 사실 네. 그 역사성에 비해서는 네. 뭐라 그럴까요? 좀 알려진 어떤 대중성은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몇 년 전부터는 굉장히 로컬에 많이 노출되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려지고 있고 저희가 위치한 지역은 네. 브랜나팍이라고 작년인가요? 아마 그 미국 전체에서 세 번째로 코리안타운으로 지정이 됐죠. 네. 그 브랜나팍의 한국 문화의 성지라고 불리는 이제 더 솔스몰이라는 그 몰이 있어요. 오. 네, 거기에 오피스 빌딩에 위치하고 있고 네. 현재 한 30명의 에이전트 분이 지금 함께 일을 하고 계시고요. 진짜 많은 분들이 네. 함께 하시네요. 네. 그렇게 큰 규모를 자랑할 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제 텍사스나 그다음에 또 어디죠? 그 아틀란타, 조지아주에 한국 또 분들 많이 사시는 주. 네, 거기에 이제 저희 회사랑 이제 이렇게 어필리된 에이전트 분들도 계셔서 사실 저희들이 타주 서비스도 좀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보통 이제 부동산 회사들이 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 하고요. 뭐 주택, 상가, 물류창고 매매 같은 것들. 네. 하지만 좀 차별화를 둔다면은 저희 회사는 이제 안에 융자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융자를 같이 이제 원스톱 쇼핑으로 집 구매하는 데 있어서 다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하우스 플리핑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하우스 플리핑. 네. 몇 년 전부터는 이제 한국과 미국 또 미국과 한국을 연계한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하고 있는 그런 좀 성실한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런 회사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대표님이시라 그런가? 설명을 엄청 잘하시네요. 일단 막 제3의 코리아타운 뭐 이렇게 성지 하니까 소스몰도 예. 막 가보고 싶고 갑자기. 네네. 한번 그래요. 들리시면 한번 오시면은 파라다이스 부동산 네네. 34년 전통의 네. 종합 부동산 회사 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파라다이스 네. 부동산 두 분이 같이 나와 계시고 계신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함께 하지만 같이 하지만 특별히 몇 년 전부터는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은 활동을 하신다고 잠깐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한국에 가셔서 어떤 활동들을 좀 하고 계신지. 네, 사실은 저희가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많이 도와드리면서 네. 좀 느꼈던 점이 네. 한국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잘 도와주실 수 있는 에이전트 분들이 많이 없으시다. 이제 그런 니드를 좀 저희가 봤고요. 네네. 그래서 한 7년 저희가 만으로 이제 올해 7년째 한국 분들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때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뭐 주재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쵸. 웰컴이지만 네. 특별히 E2 비자로 미국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네. 지금도 많이 문의가 있으시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원스톱으로 저희가 주거 문제부터 비즈니스까지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그런 이민 스테이터스까지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도와드리는 그런 하나의 엔티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매년 코엑스에서 일어나는 그 충계 추계 이민 유학 박람회 저희가 참가해서 사실은 저희가 하나의 벤더로서 저희가 부스를 차려서 나가서 일을 했었는데 네. 지금 최근 한 3년, 4년 동안에는 저희가 벤더로서 뭐가 나가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전문 그런 부동산 회사로서 거기에 있는 여러 벤더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오히려 저희가 뭐 한 개를 포기했더니 더 여러 개의 오퍼튜니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국 분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계시고 그렇구나. 있습니다. 네. 저도 한국에서 늦게 와서 와서 살려고 할 때 막막한 게 사실 그 동네 정하는 거. 네. 뭐 정말 그렇죠. 비즈니스 차리고 싶으면 대체 어디에
내 비즈니스를 차려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집 알아보는 것도 너무 궁금하고 그 좀 막막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활동들을 하시면서 이제 한국 부동산에 미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 부동산에 이제 개입을 하실 수 있는 것도 그런 루트도 소개를 해주시게 된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저희가 네. 이제 처음에는 주로 네.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서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실 한국에 네.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제 세미나를 했었는데 네. 요즘에 약간 트렌드가 바뀌어요. 역으로 예전에는 됐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한국이 뭐 좀 더 살기 좋고 아기자기하고 좋다는 그런 어떤 의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안전하고. 그래서 여기민도 많이 가고 네. 내가 리타이어 하면은 한국에서 살겠다. 그리고 많으시더라고요. 거꾸로 뭐 애들이 어학연수를 거꾸로 한국으로 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 반대로 이제 요즘에는 미국에서 이제 한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분들의 어떤 수요가 좀 늘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포커스를 하고 이제 오늘 나온 이유도 네. 이제 그런 프로젝트 설명을 위해서 나온 거죠. 네. 그렇구나. 아니 진짜 실제로 좀 피부로 느끼는 게 주변에 이제 여기서 나고 자란 2세들, 3세들도 한국에서 한 1, 2년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교환 학생으로 대학교를 가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시니어분들도 다 여기 정리하고 자녀들 다 결혼하고 뭐 나가면 거기서 살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소개해 주실 그 신축 오피스텔 네네. 이번에 소개해 주실 신축 프로젝트 어떤 포인트가 가장 중요할까요? 사실 이제 신축 분양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네. 새로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아직 뭔가가 드러나 있지 않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있는 그렇죠.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네. 지어놓고 파는 것도 아니고 네. 이제 여기서 이게 지어질 거다라는 이제 가정하에 이제 분양을 하고 내가 구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는 않죠. 예, 쉽지는 않죠. 불안하실 근데 분들도 그렇죠. 계시죠.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분양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입지, 뭐 시공사, 시행사, 뭐 가경의 적적성, 뭐 분양사의 어떤 신뢰도, 그다음에 교통의 어떤 요지인가,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가, 뭐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을 갖는다면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게 입지죠. 일단은 입지. 어느 입지에 어떠한 그 상권에 네. 또 유동인구가 얼마나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인가라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되고 그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해지면 그렇죠. 네, 뭐 그렇기 갑자기 때문에, 거기가 막 붐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네, 그래서 입지를 가장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시행사와 시공사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 나가서 미국의 부동산 투자를 유치를 하거나 네.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집이 네. 그냥 이렇게 랜드 빈 땅에다가 이제 그거를 보고 내가 계약을 하고 거기에 맞게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도 아파트 분양 이러면은 다 지어진 걸 분양을 받는 어떤 그런 습성이 있어서 굉장히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좀 뭐라 맞아요. 그럴까 뭐 이렇게 불신이라 그럴까 이게 완전 가서 진짜 보지 지어지는 않는 거야? 한. 막 네, 이렇게 네. 지어지는 거 맞아? 막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거 아니야? 막 그렇죠. 이런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거꾸로 된 상황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미주에 계신 분들한테 우선 분양하는 거라서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신촌에 지어진다는 거를 이제 저희들이 분양을 하는 건데 이제 생각하시기에는 과연 그 프로젝트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얼마나 신뢰성이 있고 정말 완공도는 진짜 있을까? 근데 이거를 판가름하는 게 이제 시공사하고 시행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시행사, 그래서 시공사.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입지, 시공사, 시행사 요 부분은 그래도 좀 본인이 스터디하고 네. 진짜 한번 보시고 공부를 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을 만한 곳인지 그렇죠. 이게 시행 끝까지 할 수 있는 곳인지 이런 네네. 것들을 봐야 되는구나. 네. 그러면 이번에 그 신촌에 들어설 신축 건물은 믿을 만한 곳인가요? 시행 시공사. 네, 그럼요. 또 우리가 대명 건설에 대해서 좀 나중에 또 대명 설명을 건설. 네. 드리겠지만 일단 먼저 에르노스 플레이스가 들어가는 신촌이라는 그 입지를 좀 네.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제가 3월달에도 한국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내 가지고 그 신촌 거리를 좀 걸어보고 사실 저는 미국에 95년도에 와가지고 95년도? 한국을 사실 그런 데를 잘 몰라요. 그렇게- 30년도. 그쵸. 30년 된 거예요? 헉! 30년 됐죠. 오. 그래서 신촌이라는 곳을 2호선에서 내려서 이렇게 가본 적이 처음인데 그러시구나. 가서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한국을 가면 항상 강남 쪽이나 뭐 이제 그쪽에 있다 보니까 신촌 강북 쪽으로는 갈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시간을 내서 가봤는데 네. 딱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일단 대학생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되게 맞아요. 많이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양복 입고 또 제가 한 오전 11시쯤 점심시간 바로 전에 갔었는데 그때 벌써 이제 양복 입고 다니시는 그런 직장인 분들도 되게 많고 되게 거리가 번화하고 번잡하고 또 차도 되게 많이 다니고 그래서 맞아요. 제가 네. 4번 출구로 나와서 딱 나와 보니까 바로 그렇게 좀 약간 폐허가 된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그거구나 바로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3번 출구하고 4번 출구 사이에 보면은 그 이제 그 입구가 하나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네. 그쪽으로 이제 신촌 에르노스 플레이스로 들어가는 입구가 새로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건물 안에 그럼 건물- 지하철 입구가 생기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바로 계단을 내려서 진짜로 비 하나 안 맞고 눈 하나 맞지 않고 바로 좋다. 2호선 신촌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되게 요거는 진짜 요즘 소위 말하는 쓸세권 슬리퍼를 신고 다닐 수 있는 슬리퍼 신고 강남 갈 수 있는 그렇죠. 이게 정말 이게 합당한 그런 지역이구나라는 네. 거를 한번 느꼈고요. 네네. 그리고 이 에르노스 플레이스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 네. 지금 총 144 유닛이 지어지게 되는데 44, 네. 그 유닛들은 이제 뭐 여러 사이즈와 그런 건물들이 있는데 작게는 14평에서 크게는 30평 정도까지로 나눠져 있어요. 큰 평수도 있네요. 네, 오피스텔이다 보니까는 막 네. 이렇게 막 뭐 3베드룸, 4베드룸, 뭐 50평, 60평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30평까지 되게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유닛들이 나눠져 있고 네. 가격대는 40만 불대 지금 현재 환율로 따졌을 때 한 40만 불대 초반부터 100만 불대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네. 초이스가 여러 가지 있으시니까 본인의 니즈에 맞게 찾으시면은 충분히 그렇게 투자와 본인의 그런 필요성을 좀 충족시킬 만한 그런 유닛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나단 박 대표님께서는 신촌을 미국에 살면서 처음 가본 느낌의 이제 방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느낌으로는 이런 인상을 받았고 여기가 이렇게 좀 활발하고 교통편이 편리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셨고 우리 듣기로 케니박 대표님께서는 신촌을 좀 잘 아신다고 들어가지고 예. 아시는 분의 신촌 소개도 좀 들어볼게요. 예. 네. 저도 이제 여기는 모르는 사람. 네, 저도 이제 미국에 온 지는 뭐 한 이제 올해로서 한 27년 됐지만 네. 거기서 사실 대학 생활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을 잘 아는데 네. 신촌 지역에 대해서 오늘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포커스가 좀 될 것도 같은데 그 네. 이유가 뭐냐면요. 네. 아까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양은 내가 과연 뭐 임대업으로 사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쵸. 과연 이게 정말 수요가 있는지, 내가 여기다 투자했을 때 과연 이런 게 월세가 잘 나갈지, 그다음에 나중에 자산이 재평가돼서 뭐 팔거나 이럴 때도 재가격을 받을 수 있을지, 투자성이 중요하죠. 있을지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게 제일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신촌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몇 년 전부터는 되게 신촌의 그 상권이 이제 저평가됐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신촌에서 만날 때 어디서 만나셨어요? 맥도날드 앞에. 그렇죠. 네. 네, 거기서 항상 만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전 세대는 강남 뉴욕제가 뭐 이렇게 쭉 그 아, 세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맥도날드가 견디질 못하고 나갔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또 크리스피 도넛 나가고. 그래서 이제 그 상권이 굉장히 이제는 저평가돼 있고 뭐라 그럴까 많이 이제 낙후가 됐죠. 근데 사실 몇 년 전부터 그 차가 안 다니던 그 연세로 길에서 이제 차를 통행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신촌 제가 알기로는 지역 내에서 네. 그 신촌 자기 도심 자가 개발 프로젝트인가 이런 거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컨텐츠 기획사, 그다음에 상가 주인들, 그다음에 또 건물 주인들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다시 옛날에 어떤 네. 그런 상권의 그 분위기를 살려보자.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임죽이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게 네. 유동 인구가 없으면은 불가능해요. 아무리 그쵸. 상권을 해도 유동 인구가 없으면 오는 사람이 있어야. 그렇죠. 네. 근데 상권은 그렇게 저평가돼 있지만 서울 시내 유동 인구 1위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신촌이에요. 아직까지. 강남이 아니에요? 유동 인구가. 예. 그 진짜요? 말은 어떻게 보면은 교충의 요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거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러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서 다니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가장 많은 게 20대에서 30대. 그리고 가장 여성, 남성 핫한. 분포는 여성이 많아요.
그리고 오피스텔을 가장 찾는 수요가 많은 것이 20, 30대 여성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그러면은, 분석해 볼 네. 때는 그 신촌의 그 우리 에르노 플레이스의 입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뭐 요즘 지금까지 네. 해왔던 그런 어떤 오피스텔의 분양 입지 조건과는 확실히 차별화되게 너무나 전망도 좋고 확실히 수요도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된 그런 위치가 아닐까 싶어요. 차 없는 거리가 네. 없어졌다고 하니까 더 복작복작해지겠네요. 예전에 차 없는 거리 했을 때는 왜 걸어다니는 뚜벅이들은 좋았지만 차가 그렇죠. 안 다니니까 맞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좀 확 줄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바꾼 거죠. 다시 그 옛날에는 거기가 다 막 보색 가게였잖아요. 뭐 옷 맞아요. 사고, 작은 가게들 많았죠. 뭐 신발 예. 사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소비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네. 오프라인 별로 이용 안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교통량을 증가시켜서 유동 인구를 더 활발하게 하는 게 이쪽 지역에 맞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신촌 분위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투자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일단 신촌이 해서, 그만큼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맞아요. 가고 앞으로 소비도 그렇게 변할 하고 겁니다. 예. 네, 변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인근의 주변에 일하시는 분들도 신촌에 많이 그 오피스텔, 그러니까 거주지를 찾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여기는 제가 이제 일단은 저는 동네를 잘 모르니까 네네. 지도로 자꾸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봤는데 홍익대가 있고 서강대가 있고 이화대 여대가 있고 연세대가 있고 세브란스 병원 있고 이게 다 한 15분 5분에서 15분 사이에 맞아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입지적으로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고시원도 가시고 뭐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룸쉐어도 하시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또 요즘에는 맞아요. 한국 대학교에 또 외국 그런 유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는 유학생들 분들은 이런 오피스텔을 또 선호하시겠죠. 그쵸, 이분들은 그쵸. 돈이 문제라기보다는 안전성과 그리고 입지성이 되게 중요하시니까 뭐 안전한 거는 말씀드렸듯이 어디를 갔든 집에 왔을 때는 만약에 지하철을 이용하실 때는 그냥 바로 바로 가면 집으로 되니까. 골목길을 밤늦게 골목길을 가실 필요도 없고 그러네.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니까 여러 가지로 되게 좋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투시도를 보니까 이게 한 11층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네. 뷰가 되게 좋아요. 아.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 저도 뭐 이렇게 집을 사고 팔고 하면서 보면은 항상 뷰가 중요하죠.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맞아요. 집이 아무리 좋아도 막 벽이 있고 그러면 조금 어려운데 그럼요. 또 이런 뷰도 또 도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뷰가 있다는 거는 되게 또 되게 큰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의 관점이 조금씩 다르니까 좋네요.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좀 봤을 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신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게 구조는 어떻게 되고 가격대는 어떻게 되고 도대체 미국에서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실 분들 계실 텐데 광고를 잠깐 듣고 와서요. 또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라다이스 부동산의 두 대표 조나단 박, 케니 박 두 대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상담 문의하시면 되겠는데요. 조나단 박 대표는 714-794-2489 714-794-2489번이고요. 케니 박 대표는 562-484-4828 562-484-4828 이 번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파라다이스 부동산의 두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박, 케니 박 두 대표와 함께하고 있고요.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조나단 박 대표는 714-794-2489 714-794-2489 케니 박 대표는 562-484-4828 562-484-4828로 연락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신촌 에르노 플레이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들으시면서 좀 막연하게 관심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참여를 하고 계약을 하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전하느라고 전화번호 못 받아 적으시는 분들은요. 라디오 코리아 1540 카톡 주시면 제가 방송 끝나고 답장을 한 분 한 분 다 해드릴 테니까요. 카톡 주시고요. 자, 이제 구조, 가격대 이게 좀 실질적인 문제잖아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력이 될지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요거 설명을 조나단 박 대표님께서 해주실까요? 네.
해외 자산을 구매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좀 막연하실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또 한국에서 떠나오신 지 오래되신 네. 분들이 많으실 테고 그래서 좀 막연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일단은 저희랑 모셔서 이제 상담을 하시고 구매를 결정을 하시게 되면 청약을 하게 되세요. 청약부터. 그러면 이제 네. 이니셜 디파짓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1,000불만 계약금으로 내주시면은 그거는 좀 뭐 어디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네. 여기에 있는 미국의 로컬에 있는 에스크로 컴퍼니로 1,000불이 디파짓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남아 있는 유닛 중에 내가 선택한 유닛이 청약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리저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한 6월 중순이나 6월 말쯤이 될 건데, 다음 달. 네, 그러면 다음 달쯤에 저희가 실제 계약이 이루어져요. 그때는 10%의 계약금을 내게 되세요. 그 타이밍에는 사실 이제부터는 정말 실질적으로 내가 이 그쵸. 집을 꼭 사겠다라는 개념으로 돈을 내시는 거기 때문에 네. 이 10%를 내시고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캔슬하게 되시면 10%를 날릴 수도 있어요. 아, 네, 하지만 네. 지금 사시는 분들은 지금 청약하시는 분들은 좋은 유닛을 고르신 거기 때문에 캔슬을 하시게 되더라도 뭐 나중에 또 그 절차를 설명해 주시겠지만 다 이 돈을 잃을 찬스는 뭐 없다고 보시면 또 되고요. 다른 방법이 있긴 해요. 그럼요. 그래서 10%로 이제 계약을 하시면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중에 2차 계약금을 또 추가로 내시는 시기가 돼요. 그게 이제 올해 연말쯤이 될 건데 그러면 그때 추가로 another 10%를 내시게 되면 이제 20%가 들어가죠. 네. 그 다음부터는 50%의 중도금을 기간에 따라서 내게 되는데 그 50%의 중도금은 한국에 있는 은행을 통해서 네. 융자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미국에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한국에 있는 그런 은행 저희랑 이제 같이 어필리에이트 되어 있는 은행이 네. 에서 이제 업무를 도와주실 거고요. 여기서 청약하시는 분은 보통은 이제 한국 가셔가지고 그 절차를 겪으셔야 되는데 네. 이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한국에서 직접 일로 나오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업무를 다 보실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실 거예요. 아, 우리가 한국 가서 안 해도 돼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50%의 중도금이 한 번에 다 나가는 게 아니라 기간에 따라서 50%의 중도금이 이제 페이가 되고요, 융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머지 30%를 잔금 처리를 이제 그 건물이 완공될 시점에 네. 내주시면 돼요.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계약이 2028년으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28년 완공으로. 완공 예정. 네. 오. 그래서 그 유닛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제 여러 유닛이 많이 있어요. 그 디자인별로도 있고 네. 한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4평일 네. 경우에 한 40만 불 초반대에서 현재 환율 기준으로 그래서 30평짜리 기준은 지금 한 100만 불 조금 언더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기 있는 평형 물어봐도 돼요? 어떤 게 가장 좀 핫해요? 어떤 평형? 지금 네. 여기는 아무래도 오피스텔 그리고 그쵸. 이제 그런 월세 개념으로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작은 유닛을 많이 선호하시고 왜냐하면 혼자 쓰시는 경우 클 아니면 필요 뭐 없으니까. 하니까는 네. 이제 그런 쪽을 제일 선호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가는 게 아무래도 조금 여유가 있고 뷰가 좋은 그런 유닛들이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 2028년 완공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좀 차근차근 내면 그렇게 돈을 한꺼번에 많이 목돈이 들어갈 그런 걱정은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고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그 융자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니까 한국 가서 안 해도 그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 또 환율이 네. 조금 좀 저희 입장으로 미국에 사시는 분들 입장으로 우리한테는 조금 사실 최근에 조금 좀 불리해지긴 했는데 네, 그래도 좋죠. 1,400원대이기 그럼요. 때문에 지금 사시면 사실 지금 한국 부동산 자체가 조금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데 거기다 환율 때문에 더 디스카운트 되는 가격으로 사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로는 타이밍이 좀 좋네요. 좋죠. 네. 그러면은 우리 이런 계약 아까 뭐 10% 내셨다가 뭐 해지를 만약에 하신다 그래도 다 날리건 다른 찬스가 있습니다라고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네. 얘기를 캐니박 대표님께서
대런 안- 찬스가 있긴 있지만 안 이게 뭐 이제 날려도. 공식적인 거는 개런티를 해드릴 수 개런티를 없죠. 예. 근데 그, 예. 제가 지금 잠깐 이제 말씀해주신 거 잠깐 덧붙이면은 네. 50% 이제 중도금을 이제 융자를 해주잖아요. 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내가 어떻게 융자를 받아? 한국에 무슨 그러니까. 인컴도 없는데 뭐 이렇게 크레딧도 생각하는데 없고, 네. 그 구조를 좀 더 좀 자세히 설명하면은 사실 은행에서는 대명을 보고 해주는 겁니다. 시공사나 나를 시행사. 보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대명이 사실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책임을 다 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한국에 크레딧이 없더라도 네. 크레딧 조회가 없더라도 이제 가능한 거고요. 대신 이제 뱅크럽시를 한 기록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아셔야 돼요. 뱅크럽시 한 기록이 챕터 7, 11 다 안 되고요. 하지만 이제 뭐 본인 이름만 들어갔는데 와이프 이름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 와이프 이름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구조는 그게 대명에서 이제 결정을 하고 대명이 대명의 신용으로서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잔금을 칠 때 요 신용 대출이 이제 어느 정도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담보 대출로 전환되거든요. 그때는 내가 이제 내 집에 대한 담보 대출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바꾸는 거. 신기하다. 그런 구조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네.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고 시행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주는 그 계약 거죠. 해지에 대한 거는 제가 잠깐 뒤에 얘기하고요. 네. 요 시공사하고 시행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네. 대명건설이거든요. 네. 그 대명은 우리나라 도급순위 70위 안에 드는 그런 회사고 뭐 다 아시다시피 거의 팔도강산에 없는 데가 없어요. 리조트 넘버 원입니다. 맞아요. 회사가. 네. 예, 그다음에 최근에는 티웨이라는 항공사의 지분도 매각해서 경영권을 좀 가지셨고 그래서 여행사 및 호텔, 오피스텔에 아주 최적화된 어떤 그룹이에요.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여러분들이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연 지어질 것인가, 이게 정말 완공이 될 것인가, 이게 관리가 잘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은 정말 안 하셔도 된다는 거를 그러네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을 듣고 보니 걱정할 레벨이 예, 아니네. 예전에 네. 시행사하고 시공사의 관계가 법적으로 작년부터 바뀐 게 있는데 그것도 되게 뭐가 중요한 바뀌었어요? 포인트가 뭐냐면요. 네. 예전에는 시행사가 일을 진행하다가 만약에 뭐 도산을 한다거나 네, 이랬을 경우는 그렇죠. 프로젝트가 없어졌어요 그냥. 아. 그러니까 요 피해를 많이 봤는데 네.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네. 시행사가 그렇게 되더라도 시공사가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분양을 하고 사는 사람들한테 안정장치가 된 거죠. 없어질 근데 없이. 그래서 보통 시행사 시공사가 분리돼서 일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요 프로젝트는 시행사 시공사가 하나예요. 대명건설로.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그다음에 다 지어주고 만약에 임대를 하시는 분에 대해 임대 관리도 대명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 관리가 잘 안 될 그렇죠. 텐데. 근데 관리를 또 3자를 쓰면은 그 맞아요. 제 3자 업체를 쓰면 굉장히 네. 이거 소통하기도 힘들고 이런데 이게 처음부터 시행부터 시공부터 관리까지 이제 대명건설에서 다 정말 믿을 수 있는 평판이 좋은 이제 건설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데 의심이 들어서 결정을 못 하신다면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관리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그 계약 해지 네. 만약에 이제 개런티는 아닙니다만. 첨부를 네. 넣고 청약한 거는 언제든지 실계약 전에 캔슬하면 에스코에서 100% 다 리펀드 네. 가능해요. 천불은. 근데 내가 이제 10%를 넣었을 때 네. 넣었지만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겨서 혹시 또 그럴 수 있죠. 재정이 안 좋아질 네.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네.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딱 이제 레귤레이션 상으로는 법적이라면은 이제 이 계약상으로는 non refundable이에요. 못 돌려받으세요. 못 그 돌려받는 10%는. 거래 맞는데 네. 간혹가다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여기에 없는 전매라는 방식이 있어요. 네. 전매라는 판매 방식. 네. 내가 이제 리저브 했던 거를 지금 그 상태에서 다시 다른 사람한테 되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뭐 100% 발벗고 나서 도와드린다 이렇게는 개런티 못 합니다. 네네네. 하지만 뭔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하면은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 10%를 넣기 전에는 좀 더 이제 심사숙고하고 많은 거를 좀 준비를 하시고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맞아요. 심사숙고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그렇죠. 말씀 들으니까 좀 막연히 걱정했던 것들은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네. 지금 벌써 에르노플레이스가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청약도 하시고 이렇게 들었는데 청약을 결정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이유가 마음에 들어서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인분들이? 아무래도 저는 네, 서로 막 쳐다보고 네. 누가 얘기를 해야 되나? 제 생각에는 네. 이게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한국으로 투자하시는 경우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위탈하면 한국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연히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은 뭔가 거주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예. 저는 IMF 때 미국에서 이제 유학 생활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간 많은 친구들을 봤어요. 저랑 같이 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IMF 때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네. 그때도 그 어린 나이에 그러면 여기서 미국에서 이 친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었다면 이들이 안 돌아가도 됐을 텐데 왜냐면 그렇죠. 환율 때문에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말이 돌아갔다는 말이 좀 자꾸 그렇죠.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하여튼 한국으로 다시 한국에 귀국했던 갔거든요. 이유가 네. 근데 만약에 렌탈 프로퍼티가 있었다든지 본인 집이 있었다든지 했으면은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럴 수도 그리고 거꾸로 있네. 또 뭐 꼭 그렇게 유학생들이 아니더라도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오시거나 미국으로 이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계시면서 미국에 좀 이렇게 내 집이 있으면 좀 그런 걸 쉽게 생각하세요. 거꾸로 한국에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으로 이제 좀 이렇게 돌아가셔서 다시 귀국하셔서 네. 이제 본인의 이제 좀 노후를 좀 즐기고 싶으시다 하시는 네. 분들이 거기에 내 집이 있으면 되게 편안하게 하세요. 저희 뭐 그럼요. 개인적인 예로는 저희 어머니도 네. 재작년에 이제 한국에다 집을 사셨거든요. 사실 또 안 좋은 때 좀 사셨다가 뭐 하여튼 그런데 이 뭐 스토리가 대명을 있긴 하겠네. 제가 미리 좀 알았다면은 네. 좀 기다렸다가 위타이밍에 사셨을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또 차후 또 사실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듀얼 시티즌십을 따셔서 네. 한국과 미국을 자유롭게 오고 가면서 내 집이 있다면 또 편안하게 쓰실 수 그쵸.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 에르노스 플레이스는 이제 월세로 그런 렌탈 프로퍼티 관리도 이제 대명에서 다 알아서 해주시지만 내가 정확하게 한국을 언제 갈 계획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타이밍은 블락을 해놓고 본인이 가서 쓰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 에르노스 플레이스를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한국에서 이게 안 팔리니까 미국에서 판다. 실질적으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팔다 못 팔리는 부분들을 여기서 어떻게 팔아보겠다고 뭐 되게 과거에 그런 디스카운트를 주는 것처럼 그런 광고를 하시고 파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사신 분들도 많이 재미를 보신 분도 있지만 지금 이 대명 이 에르노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 분들은 전혀 모르세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게 지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오히려 뭐 그냥 조금 살짝 아시는 분들이 이거 대명에서 샀는데 관리가 안 돼서 못 팔고 있대 막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되게 금싸라기 땅에 이게 왜 이렇게 버려져 있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쵸. 있는데 그 오해가 다 이유가 있는 오해이다. 그 이유는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고 이거는 교포들만 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못 사시는 건물. 나중에 미국에 계신 분이 사신 다음에 그분들한테 파실 수는 있지만 지금 이렇게 분양을 받으실 수는 없어요. 그렇기 우리가 먼저인 거네요. 그렇죠. 미국에 계신 한인분들이 네. 먼저이신 우선 거네요. 분양이죠. 우선 분양. 우선 분양. 네, 미주 우선 분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성, 그러니까 뭐 가서 우리가 정말 거주를 할 수도 있고, 뭐 휴가, 뭐 그러니까 에어비앤비처럼 휴가용으로도 쓸 수가 있지만 수익성도 있으면 좋긴 하니까 수익성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수익성 있는 부분에서는요. 네. 그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분양가가 네. 사실상 그 주변으로 지금 또 신축 분양을 하는 데가 있어요. 몇 지금, 군데가 있는데 뭐 입지 조건이 나는 비교가 안 되죠. 막 도보거리로 막 한참 와야지 전철로 있고 이런 데인데 거기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높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 땅값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뭐 한 땅값이 블럭 틀리기 차이로도 때문에 다른데. 네. 그냥 평균적으로 해서 2024년 국토부 이제 교통부에서 이제 조사했을 때 네. 지금 현재 오피스텔 가격이 보통 77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의 월세가 지금 나오는 거로 돼 있어요. 네, 보통. 네. 근데 지금 이제 신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상권이 발달되고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네. 지금 165만 원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실사례가 지금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좀 봤을 때 에르노 플레이스의 어떤 입지 조건이라든가 이 어떤 그 1층부터 7층까지 들어가는 근린 시설, 그러니까 부대 시설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통합적으로 한번 봤을 때는 1층부터 7층까지는
다른 7층인가요? 시설들이 들어와요. 7층인가? 잠깐만요. 제가. 주상복합처럼. 네, 네, 주상복합처럼. 주상복합. 그래서 이제 아. 밑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커피숍이니 뭐 요가니 뭐 여러 가지 이제 아, 시설들이 그렇구나. 들어가죠. 네,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했을 때 보통 지금 적어도 160만 원 이상, 그다음에 한 170만 원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수익률은 한국의 그 신촌 일대의 오피스텔 수익률은 캡 레이스로 따지면 5.6%입니다. 통계적으로는 작년. 근데 이제 저희들은 땅값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아시잖아요. 캡 레이시 낮으면은 부동산 자체의 가격이 밸류가 럭셔리가 높으면은 그 투자 수익성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저희 예상이에요. 예상. 네, 보통 한 4.5% 정도 되지 않을까. 4.5% 지금 데이터를 정도. 통해서는 네,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구나. 이 그 전화번호도 저희가 알려드리긴 했지만 찾아가서 좀 이 팜플 브로셔도 보고 싶고 사진 설계도도 보고 싶고 조형물도 보고 싶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어디로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소스몰로 가면 되나요? 네, 일단 저희랑 이제 상담을 원하시는 네. 분들은 전화 주시고 네, 저희 사무실은 솔스몰 4층에 오피스 빌딩 4층에 위치해 있고요. 네, 그리고 신촌 에르노 플레이스 이 전시관은 네. K타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전화를 주시면 네. 예약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전화를 주시면은 그렇구나. 저희가 예약을 하고 그 여기 전시관에서 모형도도 보여드리고 거기에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광고 이렇게 설명서들도 좀 네네네. 보여드리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르노 플레이스 홍보관은 LA 한인타운에 있으니까 윌셔길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화를 하셔서 예약하시면 방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조나단박 대표님 전화번호 714-794-2489 714-794-2489 캐니박 대표님 전화번호 562-484-4828 562-484-4828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 마무리 인사를 부탁드려도 어떠셨나요? 괜찮았나요? 시간이 빨리 갔죠?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그쵸? 처음에 네. 1시간 어떻게 하나 네. 하셨던 것 같은데 준비한 걸 다 얘기 못했어요. 에? 준비한 걸 다 얘기. 어 못했습니다. 진짜요? 30초? 막 아마 여기 칵테일 효과가 확실히 있었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쏙쏙 들으셨을 것 같아요. 두 분 나와주셔서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여러 관점에서 설명해주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신촌 에르노 플레이스 신축 프로젝트 2028년 완공이라고 합니다. 소개해주셨는데요. 파라다이스 부동산의 두 대표님이십니다. 다음에 또 좋은 프로젝트 있으면 나와주세요. 네. 기대해 주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